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년 송파체험국어학원에서 새롭게 배명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하게 된 강사 한진영입니다. 저는 이번 설명에 간략하게 4개의 목차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재소개 드릴 거고요. 배명고 시험 기출문제들 살짝 살펴보면서 시험 경향성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학생들의 내신을 대비해 줄 것인가 관리 시스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안내하면서 설명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온 전공자입니다. 대학교에서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옛날부터 국어를 조금 좋아했었기 때문에 책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읽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저는 송파에서는 올해 처음 강의를 하게 되지만요. 이전에는 타 학군지에서 수업을 했었던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대치에서도 잠깐 있었고요. 중계은행사거리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중랑구 같은 데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요. 고등학교 3학년 전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3 학생들과 같이 내신 대비도 수능 대비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제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어필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써놓은 이 두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을 대하는 제 태도, 포부를 담아놨는데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열정. 요거를 열정적인 도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정들었던 학군지들을 떠나서 이번 송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저 스스로도 얼만큼의 성과를 여기서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비단 올해는 저만 도전하는 해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5년 교과서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요. 학생들 역시 중학교를 떠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교 입시랑 직결이 돼버리니까요.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일발 역전을 노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좋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때랑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와 같이 열정적인 도전을 지속해 나갈 학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놓은 것은 별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만나면서 카톡했던 내용 아주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는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국어학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신은 5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저를 만나면서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며 성적이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이 됐었는데요. 맨 마지막 3학년 1학기에는 결국에는 1등급을 또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원래 이 학생이 저한테 사사롭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주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떴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감동을 좀 잊을 수 없어가지고 작년에 또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질의응답하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제가 깨있기만 하다면 24시간 학생들의 질문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어필해드리고 그 다음 배명고의 시험 경향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쉬운 난이도, 그러나 최상위권 경쟁은 절대로 쉽지 않다. 굉장히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번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1등급, 진짜 못해도 2등급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수를 굉장히 좀 줄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서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맛있었다의 발음이 어떻게 되니? 음운 변동 어떤 거 일어나는 거니? 이거 진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냅니다. 객관식도 이런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최상위권을 변별해내기 위한 킬러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인물 제시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을 하고 물어보면서 당연히 A에 있었던 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었던 교과서 내용이겠죠.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쭈루룩 나오는 거는 전부 외부 지문.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이 외부 지문을 연계해내면서 너 공부 얼마만큼 했니?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니? 아니면 다른 것도 좀 봐봤니? 하고 물어보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천천히 틀려가면서 이 최상위권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나 이런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의 최상위권 문제들 요거를 풀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험은 객관식은 25문항 내외, 서술형은 4문항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학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외부 지문,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실려있는 외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 이외에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 이외에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제 있죠. 그런 식의 킬러 문제들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기본 문제 반복.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문제 같은 경우가 아주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배명고에서 이제 미래행 교과서 쓰기로 했었는데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재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 배우는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 나왔었던 의문의 변동 같은 것들 똑같이 나오고요.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네요. 일단원에 시, 소설, 교술, 희곡 같은 문학 갈래 이론들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서 외부 작품도 당연히 출제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배명고 내신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느냐. 2025년에 맞게 딱 5단계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정규 수업 당연히 잘해야겠죠. 국어, 교육과 출신이니만큼 수업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사용 교과서 자료, 출판사 자료 같은 것들 수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내용을 이 정규 수업 교재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필기 노트 만들어서 당연히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졸거나 하면은 이 필기에 빈틈 같은 거 생기는데 항상 그런 곳에서 선생님들이 또 시험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또 학교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한 학년에도 2분, 3분 이상 계시기 때문에 A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E 선생님이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B반이네 하면 이 내용은 못 듣는 채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A 선생님과 B 선생님의 경우가 막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필기를 수합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필기를 수합해서 제가 직접 한 권의 노트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빈칸을 계속해서 메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학생들의 빈칸이 절대 존재하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리닉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클리닉 다들 하는 거지만 제 클리닉은 어떤 점이 조금 특별하냐? 보시면은 요 빈 공간들이 좀 많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빈칸이 많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제가 모든 문제를 거의 이제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밖에 학생들이 대답할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오지선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찍었다가 맞출 수 있는 경우가 20%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랜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찍어서 맞췄는데도 맞았으니까 됐어. 한번 넘어가자 해가지고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 틀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운으로 맞췄는데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클리닉 테스트지를 주관식과 서술형 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중에는 이 클리닉 테스트가 제일 좋았어요 하고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클리닉은 서술형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 당연히 과제장도 매주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각 범위에 맞춰서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야 하잖아요. 그 기본 문제에 숙달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 위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모의 시험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출제해가지고요, 직전 보충 기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학교 시험지와 최대한 유사한 형식,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본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을 더할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 필기 노트, 클리닉 테스트, 과제장,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모의고사까지 이 5단계로 빠뜨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내신 성적 상승을 위해서, 좋은 내신 성적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연히 주중일에 정규 수업, 그 다음 주중일에 클리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별로 이 실력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은 금방 하고 갈 수 있는데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100%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클리닉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남겨서 조금 더 공부하게 갈 생각이고요. 그걸로도 모자라다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학원에 더 부를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짤막하게 제 내신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개강은 3월 10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요일과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학생들과 최대한 이 시간표를 맞춰본 다음에 늦어도 2월 7일 이내까지는 언제 시간으로 개설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7, 8주 정도 진행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2025년 새로운 도전의 해로 삼고 싶은 친구들 많은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담당 강사 한진영이었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학원이나 여기 기재되어 있는 제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